큰일이에요. 이거 남편이 알면 이혼하자고 하거나 정말 봐주면 평생 저는 제이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남편 몰래 투자한 부동산이 문제가 생겼다. 아내의 선택은? 입니다. 네, 우리 부부간에 살다 보면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여기 상담 오신 부부끼리 여기서 싸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이 투자한 부동산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됐을 때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시겠죠. 자, 오늘은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이렇게 투자한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 6월 초에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여성분께서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대답 대신에 이 가방에서 이제 주섬주섬 서류를 꺼냈는데, 이제 등기부등본, 이 서류 같은 이런 이제 봉투를 이렇게 꺼내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건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씩 넘겨보면서 이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는지 충분히 이제 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이거 남편이 알면 이혼하자고 하거나 정말 봐주면 평생 저는 제이처럼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정말로 아주 심각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 아내분께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내의 입장에서 또 남편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분이 이제 구분 상가를 이제 투자를 하셨어요. 뭐냐면 5층짜리 건물에 이제 산층에 두 개의 이제 구분 상가를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각각 이제 4억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각각 대출을 2억씩 받은 거죠. 한 4억짜리 상가를 두 개를 매입을 했는데 요 각각 2억씩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제 4억을 대출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는 한 4.9%, 한 5%가 이제 조금 안 되는데요. 이걸 이제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자, 첫 번째. 일단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까 그 금액이 4억인데 4억에 매입은 했지만 매도자 또 컨설팅 업체 요청에 따라서 이걸 이제 3억이나 다운 계약서를 쓴 겁니다. 이건 나중에 걸리게 되면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나중에 이걸 팔게 될 때 내가 싸게 매입을 한 금액을 적었기 때문에 양도 차이 크기 때문에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이분은 이런 지식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싸게 준다고 하길래 그냥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다운 계약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분이 아까 4억에 매입했다고 했는데 또 저쪽에서 싸게 준다고 했는데 그쪽 말만 들은 거죠. 시세보다 싸게 주는 거니까 좋은 물건 하는 거라고. 한 4억 주고 샀는데 그 지역 시세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한 3억 7천에서 한 3억 6천 밖에 안 됐던 건데 비싸게 주고 매입을 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컨설팅 업체 말만 이제 믿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가 이제 임대가 굉장히 상가인데 임대가 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샀는데 공실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속이 됐던 겁니다. 관리비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어렵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렌트프리라고 하죠. 임차인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6개월 동안 무료로 해주면서 임차인을 겨우 마쳤던 거예요. 그것도 금액을 굉장히 낮춰서.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상가시장 전망이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세종신도시에서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게 이제 세종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분양시장에서 나오는 상가들이 대체로 다 어렵습니다. 이 저성장 시대의 상가 투자는요,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분께서 투자한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상태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냥 손해를 좀 보더라도 팔고 빠져나와서 안전부동산으로 이동하자는 거죠. 다행히 지금 임차인을 마쳤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매수인을 찾아서 매각을 하면
쉽지는 않지만 이제 팔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팔기로 하셨고요. 자, 우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 뭐죠? 네,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세 조사를 반드시 하시라는 거죠. 이분은 그 컨설팅 업체에서 말한 그 내용만 믿고 그냥 계약을 했던 건데 시세 조사도 안 해봤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품별 전망이나 특징을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물건이 상가, 사무실, 주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세금이라든가 운영 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상품별 전망이나 특징도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수익형 호텔이에요. 이 아내께서 이제 수익형 호텔에 투자를 하셨는데 제주도에 이 3개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 수익형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한참 신문에 많이 나왔었어요. 뭐 수익률 몇 프로 보장, 뭐 2년 뭐 12% 보장. 이분도 이거를 믿고 계약을 하셨던 겁니다. 무려 3개를. 그래서 이제 하나당 1억 5천에 3개를 매입하셨는데, 그러니까 4억 5천이잖아요. 여기서 총 2억 5천을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도 이제 5.5% 좀 높은 거죠. 자, 이게 무엇이 이제 문제냐면, 첫 번째, 이 수익률 보장을 믿고 샀는데, 그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3개 중에 2개는 아예 수익률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장을 믿고 산 게 이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 고금리, 아까 5.5%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이 대출을 많이 받고 이 고금리를 선택했냐면 수익률이 12%를 보장한다고 했어요. 3년 동안 12%를 보장한다니까 이 아내분께서 뭐 5% 이자를 내도 7%가 남으니까 남는 장사다 라고 생각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출이자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3개 중에 2개는 현재 공실이고 또 업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바람에 법정이 이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소송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2개가 공실이고 지금 그 2억 5천 대출에 대한 5.5% 대출이자가 매달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특별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반값이라도, 아니 반의 반값이라도 매수할 분이 있다고 하면 팔고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좋은 수업, 인생 수업 한번 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 잊는 게 이분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는 금액에 팔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뭐 고수익 상품 그런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신문에 보면 뭐 20%, 30% 그런 거 있으면 그들이 운영하지 이걸 왜 팔겠습니까?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신문에 보면 뭐 몇 프로 보장, 수익률 보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보장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아내분께서 남편분하고 이 투자를 할 때 합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손해는 봤지만 이게 이제 뭐 부부간의 다툼이 될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이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상속받은 토지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매각을 했어요. 근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분이 이 컨설팅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요번에 이거 시세가 한 7억 밖에 안 되는데 이 업체에서 8억에 1억 더 주고 산대. 이번 기회에 파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팔고 더 좋은 걸로 찾아 드릴게요. 그래서 그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걸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 말 듣고 1억을 더 준다니까 이분이 그날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 합의도 없이. 이분은 당연히 1억 더 준다고 하니까 남편한테 1억 더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일단은 이것을 남편 몰래 남편한테 합의 보지 않고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양도세 포탄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그 시점에 한 2억 정도 시세가 되는데 지금 8억에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6억의 차이니까 그거에 대한 양도세가 꽤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거를 아예 생각도 이제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분이 그 8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지역에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정도 위치면 뭐 토지라는 게 딱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한 11억까지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시세보다 엄청 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배액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우리가 민법에 나오는 규정인데 당사 간에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은 이 계약을 포기할 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요. 매도인, 파는 사람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걸 이제 해약을 하고 싶은데 배액이니까 8억에 계약금 10% 8천만 원, 배액이니까 1억 6천만 원을 해약금으로 매수인한테 줘야만 이게 해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내분께서 이거 사실 알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거라고 너무나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은 이 아내분 입장이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정의 평안을 지키자인 겁니다. 이거를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매수인이 착하셔서 이제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냥 배액은 아니고 계약금만 받고 해약을 해주는 걸로 합의를 이제 봤다고 합니다. 그냥 8천만 원이죠. 이제 다행인 건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이 땅이 지금 개발 계획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향후 5년 이내에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해본 8천만 원은 조만간에 충분히 이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남편 모르게 팔았지만 남편 모르게 다시 원상복귀해서 없었던 걸로. 단 여기서 이제 8천만 원의 손해는 있지만 향후 지가 상승 때문에 만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상담 오면 남편이나 아내가 따로 오면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오세요. 특히 투자를 할 때. 그게 옳든 틀리든 부부간에 투자를 할 때는 합의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조급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조급하게 팔고 조급하게 매수를 하다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니까 조급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부가 투자한 첫 번째 상가, 두 번째 수익형 호텔, 이것은 이제 부부가 합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누구 잘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대략 한 4억 내외의 손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 몰래 팔려고 했던 그 토지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행히 배액 상환이 아니라 그 매수인이 착하셔서 그냥 8천만 원으로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최근 이게 한 3, 4년 동안 투자를 하셨던 건데 이를 통해서 한 5억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총. 다행히 이 40대 부부는 이제 맞벌이 부부고 연봉도 둘이 합쳐서 한 1억 5천 정도 됐어요. 재산도 조금 있으셨기 때문에 5억 정도 손해를 봐서 이번 기회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젊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60대 또 50대 은퇴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서민이 정말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합의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몰래 투자해서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되게 되면 이게 크게 부부싸움으로 이루어지고 부부간의 신뢰까지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부부간에 합의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 거의 열의 7명은 이미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가지고 상담을 오십니다. 그리고 너무 즉흥적으로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파악이 잘 안 되시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은요, 단일로 거래되는 물건 중에서는 금액이 가장 커요. 아주 적게는 몇천에서 많게는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 하죠. 그래서 은퇴자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 절박한 마음에 늦게 투자한 부동산이 잘못되게 되면 평생 내가 모은 돈을 정말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무슨 수익형 호텔이니 뭐 미국 렌탈하우스니 또 이런 이제 분양상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런 것들 다 지뢰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런 투자 말고요, 그냥 무난하고 안전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투자는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적어도 은퇴자들한테는요. 앞으로 다니TV에서는요, 돈을 버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